안녕하세요. 일려입니다. 오늘은 박상의 선생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상의 선생은 전라남도 장성군 출생으로 선조와 광해군 때 대궐자리와 능자리를 잡는 상지관으로 활동했던 유학자이며 풍수지리 대가입니다. 박상의 선생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고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이야기 또한 많습니다. 야사로 전해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던 차에 박상의 선생이 소점한 자리와 그 자리에 대해 기록한 돌비석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곳은 용인시 처인구 모연면 독립리 71-4번지로 연안리시 이만상 선생의 묘소입니다. 먼저 비석 이미지를 보시면 명사 박상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 내용을 요약하면 이 자리를 소점한 명사 박상의가 말하길 이 능선에서 혈자리는 이만상 선생이 모셔진 이곳 하나뿐이기 때문에 만약 용이 내려오는 능선에 묘를 쓰면 자손에게 흉화가 닥친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비석은 이만상 선생의 증손자가 후대 자손들에게 경계하기 위해 세웠다는 내용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비석 뒷부분에는 큰 글씨로 영원히 이 언덕에는 묘지를 쓰지 말라는 경고문으로 수천백대 절물범장 우차강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만상 선생의 묘소는 명당일까요? 점열에 있어서 절묘하다 못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당판의 생김새로 보면 약간 앞으로 밀려서 묘지를 조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점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진열은 두 분을 합장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보기 드문 자리입니다. 해서 이곳은 점열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비록 묘주로부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지만 풍수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런 명당을 보면 절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행한 양우당 선생과 한참을 땅바닥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우당 선생은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묘지를 향해 예를 갖추고 봉분에 있는 잡초까지 뽑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좌우간 오늘은 맑은 날씨에 기분 좋은 답산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박상의 선생은 왜 이 언덕에는 영원히 묘지를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가평에 조성된 이만상 선생의 선대묘소가 역장으로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그 집안에서는 역장에 관해 관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후대에 이르러 누군가 이만상 선생의 묘소 뒤에 역장을 할까봐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선에 묘지를 조성하면 흉화가 발생할까요? 비석이 세워진 뒤로 약 25m쯤의 작은 묘지 하나 붙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거기서 25m쯤 더 올라가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힘차게 내려오는 내룡과 나름 형성된 당판을 생각하면 이곳을 잘만 조성하면 멋있는 묘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진열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기만 작용하는 곳입니다. 해서 박상의 선생은 그것을 알고 내룡언덕에 절대로 묘지를 조성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이씨문중은 그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능선이 보존됐으며 그로 인해 흉화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안리시 문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의 선생이 사망한 지 1년 후에 이만상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만상 선생은 24세의 짧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두 분에게는 최소 25년 정도 생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박상의 선생은 이만상 선생과의 인연이 아니라 연안이씨 문중과 인연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씨 문중을 위해 박상의 선생은 여러 곳에 명당을 찾아주었고 그 집안에서는 그곳을 지표해 두었다가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만상 선생의 하나뿐인 아들인 이봉조 선생의 묘소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질이 701-18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앞뒤로 두 기의 묘지가 조성되었는데 이봉조 선생은 풍산홍씨와 잠들어 있습니다. 이봉조 선생의 묘소 또한 적확하게 점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곳을 비교하면 두 자리 모두 점열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연안리시 15대 손 이만상 선생과 16대 이봉조 선생을 명당에 모시고 집안이 크게 일어났다고 추론합니다. 그것은 이만상 선생은 사형제인데 선생의 직계에서만 현달한 후손이 나와 가문이 번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5대 이만상 선생을 명당에 모시고 태어난 17대 손 이정신이 호조 참판을 시작으로 20대에 이르기까지 예조판서, 공조판서, 대제학, 좌의정, 영의정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적확하게 점열이 이루어진 이만상 선생의 묘소를 보면서 박상희 선생은 생기의 기적작용을 훤히 꿰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한 분만 모셔야 할 곳인지 아니면 두 분을 합장할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기의 기적작용을 알지 못하면 진열의 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분밖에 모실 수 없는 자리에서 두 분을 합장하여 실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합장할 수 있는 진열의 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안리시 문중은 이만상 선생과 그의 부인 동보고 씨를 진열에 합장하였고 나아가 발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박상희 선생은 조선 명풍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